700권이 넘게 읽었는데 인생 안 바뀌었습니다. 책 많이 읽으면 인생 바뀐다는 말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대로일까요? 1년에 50권, 100권씩 읽는데 왜 내 통장 잔고, 인간관계, 커리어는 제자리 걸음일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한편으론 억울한 감정까지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왜냐면 정보가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각종 유튜브, 책, 아티클, 뉴스레터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더 똑똑해졌나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뭘 봐도 금방 까먹고 생각은 얕아지고 결정은 더 어려워지고 AI가 다 해주는 시대라고요. 그러면 질문이라도 잘 해야죠. 근데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 제대로 된 질문조차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사고력 훈련 안 하면 진짜 도태됩니다. 당장 읽었던 책 5권만 떠올려 보세요. 그 책들의 핵심 내용을 3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 읽을 때는 와, 이거 진짜 좋다, 인생책이다 했는데 막상 누가 물어보면 아, 그게 무슨 내용이었더라? 하면서 입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아시죠? 자기계발 고전이잖아요. 저 이 책 4번 읽었습니다. 4번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너 그 책 좋다며? 그게 무슨 내용이야?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는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야, 너 뭐 4번이나 읽었다며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잇 붙이고 내용 적고 밑줄 긋고 하는 거, 이거 혹시 다시 보셨어요?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저도 하나도 안 봤어요. 가끔 보면 내가 여기 포스트잇 왜 붙였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열심히 막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고 밑줄 긋고 하는 게 뭐예요? 나 열심히 읽었어 하는 그냥 자기 위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 책 4번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남는지 이유를 알고 나니까 좀 허무하더라고요. 결정적인 한 가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책을 읽기만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좋은 내용이네 하고 여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다 휘발되고 인생은 그대로인 거죠. 좀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과 정보를 처리하는 게 완전히 다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완전히 내게 되려면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리가 안 된 정보는 그냥 흘러가 버려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10개를 설치했어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이 내 업무에 도움이 되나요? 하나도 안 되죠. 그냥 컴퓨터 용량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만 하고 정보를 처리 안 하면 뇌의 용량만 차지하다가 결국 다 삭제되어 버려요. UCLA에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생각을 글로 정리하면 뇌의 활성 영역이 편도체에서 전전두엽으로 이동한다고 해요. 이 편도체는 감정과 불안을 담당하고 이 전전두엽은 논리와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정리하는 순간 뇌가 감정 모드에서 분석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게 처리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빠지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다 휘발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이유는 처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읽기만 하고 뇌가 소화할 시간을 안 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독서의 완성은 글쓰기다. 읽기만 하면 50%예요. 글로 정리해야 100%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하는 글쓰기는 일반적인 그런 독후감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이고 나는 이런 걸 느꼈다 라는 식의 글쓰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내면 글쓰기라고 하는 건데요,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 하나를 딱 잡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면서 내 생각을 한번 글로 써보는 겁니다. 왜 이게 공감됐는지, 내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처음에는 하루 10분, 한 5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카톡 보내듯이 편하게 써도 돼요. 형식도 없고 잘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이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가 무거운 일이 되면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인생 책 중 하나인 이 정리하는 뇌라는 책을 읽었는데 인상 깊었던 문장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인지적 경제성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범주화하게 만든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뇌가 그냥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정보를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이 한 문장 가지고 적어본 저의 내면 글쓰기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보를 범주화하면 두뇌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한다. 생각해보니까 집안 대청소하고 나면 유독 기분이 좋아진다. 단순히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어질러진 물건들의 위치 정보가 정리되면서 뇌의 인지적 부하가 해소되기 때문이 아닐까? 어질러진 물건을 잡동사니 서랍이라는 카테고리에 넣고 닫아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일상에서 뭔가 머리가 복잡하고 힘이 안 날 때 대청소부터 해봐야겠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정리하는 뇌라는 책의 핵심 한 부분을 누구한테든 좀 깊이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방이랑 제 사무실이 되게 깨끗해졌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그럴 때 정리부터 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문장과 이 글쓰기가 제 행동을 바꾼 거예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엔 책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내면 글쓰기를 활용한 경우입니다. 그 하루는 SNS를 보다가 저보다 한 10살이나 어린 사람이 스포츠카를 뽑은 거를 본 거예요. 대단하다고 축하한다고 해줘야 정상적인데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약간 질투심 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혼자 스스로 내면 글쓰기를 한번 해봤어요. 나는 왜 이 게시물 보고 기분이 나빠졌지? 아,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솔직히 나는 그만큼 노력했나? 아니잖아. 결국 내가 화난 건 그 사람한테가 아니라 나 스스로한테 떳떳하지 못한 거였구나. 예전 같았으면 그냥 와 부럽다, 와 배 아프네 하고 끝났을 거예요. 아니면 되게 운 좋았겠지 하면서 넘겼겠죠. 근데 글로 써보니까 제 스스로한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면 글쓰기의 힘이에요. 똑같은 걸 봐도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6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예전에 저는요, 그냥 책 많이 읽는다고 뿌듯해하던 사람이었어요. 독서량 자랑하고 책 추천해달라고 하면 리스트 뽑아주고. 근데 정작 그 책들이 제 인생을 바꿔줬냐? 아니었어요. 그냥 나 책 많이 읽는 사람이라는 정체성만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글쓰기를 시작하고 나서 완전 달라졌습니다. 읽은 책이 진짜 제 것이 되기 시작했어요. 일상에서 그 책에서 봤던 건데 라면서 적용하는 순간들이 생겼어요. 의사결정할 때도 머릿속이 명확해졌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태어나서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에는 대본 하나 쓰는데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뭘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막막했거든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글도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루면 끝납니다. 생각이 명확해지니까 구조도 바로 잡혀요. 또 말하는 솜씨도 좋아지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7개월 만에 구독자 1만 명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막 화려한 편집 기술도 없고 연예인 같은 외모도 아니고 유머 감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됐어요. 오로지 글쓰기 실력 하나로요. 유튜브 대본도 결국 글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매출도 작년 여름부터 월 7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업의 모든 것, 마케팅, 제안서, 협업 메일, 상세 페이지 전부 글쓰기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버드 졸업생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가장 가치 있었던 수업 1위가 바로 에세이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저명한 사람들의 말로부터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는 글쓰기는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했고,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회의에서 PPT를 금지하고 원페이지 서술형 보고서를 사용하게 했다. 글로 정리해야 진짜 이해한 건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로켓 과학을 독학할 수 있었던 것도 읽은 내용을 자기 언어로 정리하는 습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단순히 글만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선명해지면 말도 행동도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5주 글쓰기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왜 5주냐고요? 교육만큼 중요한 게 과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습관을 형성하려면 5주는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짧으면 체득이 안 되고 또 너무 길면 지쳐요. 5주가 딱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1주차, 2주차에서는 내면 글쓰기를 훈련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방법이에요. 책이나 콘텐츠 또는 어떤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나만의 통찰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걸 통해 사고력이 올라가고 머릿속이 정리되고 의사결정 능력이 좋아집니다. 또 3, 4주차에는 일주일 만에 글쓰기 실력을 상위 1%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저만의 ESC 원칙과 이 외부 글쓰기를 배웁니다.
쉽게 쓰고 짧게 쓰고 덩어리로 쓰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잘 읽힐 수 있는 글을 쓰는 원칙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도 전달이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마지막 5주차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이론을 배웁니다. 이걸 잘 할 수 있으면 마케팅, 제안서, 협업 메일, SNS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무엇이든 사업화할 수 있을 거예요. 주말을 제외한 매일 과제가 있고, 인상적인 글은 제가 직접 피드백해서 전체 공유해 드립니다. 다른 분들 글 보면서 배우는 것도 엄청 크거든요. 또 초반 기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생을 모집 중입니다. 혹시 시작했다가 잘 맞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 드려요. 부담 없이 시작하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 100권 읽어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과 5주 훈련해서 평생 써먹는 것, 뭐가 더 가치 있을까요? 이 교육이 그 차이를 만들어 줄 겁니다. 1월에 일기를 이미 진행했습니다. 15분을 선별을 했고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어요. 글을 처음 써보는 분부터 브런치에 글을 기고하는 작가님까지 계셨고, 서로 글을 보면서 배우는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이번 2기도 교육 퀄리티를 위해서 인원을 제한해서 모집합니다. 신청 마감은 2월 21일이고 바로 다음날 선별된 분들께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2월 26일에 1주차 교육이 시작됩니다.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상세 커리큘럼 소개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5주 후에 정말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독서와 글쓰기 관련된 더 양질의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